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이 진실을 밝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진실이 밝혀진다, 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천장조가 무고죄로 소속사를 고소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기시면 돼요. 만약에 무고죄로 뭐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졌어, 예천장조 졌어. 그러면 소속사의 주장이 다 사실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열람입니다. 영탁 막걸리 18편입니다. 또 오랜만에 막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전날 1월 7일에 이진호가 또 막걸리 영상을 올렸어요. 예천장조의 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랍니다. 그러니까 불송치라고 해요.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이진호가 그렇게 영탁 관련 사재기를 그렇게 까놓고 수사장 나오고 나서 좀 저격 좀 당한 이후로 아니 이제 사재기를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딱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또 막걸리를 가져왔는데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음성 녹취 그 조작한 거 그거 그 얘기 이후로 영탁 얘기를 뭐 안 하겠다 이러더만 막걸리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 쪽은 지가 좀 불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언급하기 싫은 것 같아요. 자꾸 저격당하니까. 어쨌든 뭐 가져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장조를 고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요. 아닙니다. 이 자체도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야, 민사만 넣었다고 놀렸잖아 니가. 이 영상 영탁 충격 근황 법적 대응 언플이었나? 니가 이런 영상 찍었잖아. 여기서 니가 뭐라고 했어? 야, 형사 고소한다고 해놓고 그건 언플이었네? 이러면서 놀렸잖아. 나중에 그래서 형사 고소가 있다는 걸 알았어. 알고 나니까 이 영상에서 그냥 댓글로만 달아놨습니다. 아니 이거 자체가 니가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영상으로 찍었어야지. 왜 댓글로만 달아놨어? 미안하다고.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우선 제가 영탁 막걸리 13편 이겁니다. 소속사가 민사만 고소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좀 다룬 게 있습니다. 이건 나무 위키인데요. 소속사에서 걸고 있는 게 첫 번째가 공갈협박, 두 번째가 명예훼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민사적인 거, 상표권 관련된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형사 고소가 아직은 안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리뷰한 게 이 영상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선 첫 번째 공갈협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갈 협박에 대해서는 저는 여태 영상을 찍으면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왜 없었냐면요, 저는 공갈 협박 죄로는 묻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MBC 실화탐사대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막 이렇게 다 틀어진 상태에서 그 서울지사장이 영탁 모친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머니 이거 다 깝니다. 까요. 까가지고 혹시 영탁의 이미지가 실추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갈 협박이다라고 이제 영탁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거 엄플은 가능하겠는데 법적으로 넣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히 다루진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요. 근데 사실 이진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호가 사실 8월 23일에 이걸 처음으로 깠어요. 유튜브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까면서 이진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해당 녹취록을 듣고 검토한 결과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진호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거 문제 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고소를 하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이기기가 쉽지 않다, 100% 이길 게 아니다, 이거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안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을 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저 녹취를 들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팬분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탁 편이니까요. 저는 어쨌든 중립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직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거 아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진호는 처음 저걸 들었을 때 고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 돼지머리 저런 명예훼손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돼지머리 갑질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돼지머리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예천장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엄마가 갑질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돼지머리를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속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기복신앙 바탕에서 회사가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얘기를 하길래 이제 어머니가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이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이 줄근 부분을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사실적시 이런 걸로 넣어야 되는데 사실적시로 넣게 된다면 그 자체로 물어뜯깁니다. 이진호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실적시로 넣으면 아니 그럼 이거 다 맞는 얘기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예천장교에서 주장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허위사실로 넣을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넣을 거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예천장교랑 소속사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장교에서는 야, 너 엄마가 시킨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소속사에서는 예천장교 니들이 먼저 언급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둘 다 먼저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주장이 확실한 그런 팩트, 뭐 문자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언론 플레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천장교에서 그랬다고 봐봐라, 엄마가 이런 뭐 저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 이런 걸 했지만, 이거를 반박을 할 때 그런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또 소속사에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언플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소를 했으니까 뭐 어떤 자료도 넣어가지고 고소를 했겠죠. 근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쉽진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언론 플레이 자체를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 번째, 150억 얘기입니다. 150억은 사실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선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진호가 녹취를 한번 다시 틀었습니다. 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이 내용이 사회적 매장이라고 운운할 정도로 엄청난 협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협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진호는 제일 처음 저 녹취를 듣고 나서는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지금 선동입니다. 한쪽이 고소를 했고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서 그 반대쪽의 주장이 사실이 된 게 아닙니다. 저건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1분짜리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 결과를 보겠습니다. 백부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갈미수 불송치죠. 서울지사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갈미수 등에 대한 불송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팬분들이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호는 이미 12월 13일 영상입니다. 영탁 고소, 예천장조, 충격 근황, 여기서 고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백구형에 대한 고소는 뭐냐면은 이 150억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이 150억 부분을 그냥 공간 미수로 넣었어요. 너는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간 미수가 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에서 넣었겠죠. 저 백구형에 대한 건 150억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울지사장은 그 녹취, 그 어머니 협박 녹취랑요, 그 다음에 이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돼지머리랑 주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관련된 부분은 뭐 민사인데 뭐 누구한테 그런지는 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무혐의를 받았다, 불송치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가 깐 게 이런 걸 깠어요. 기와의 사건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고, 영탁건은 이렇게 됐거든요. 증거 불충분하며 혐의 없다. 그래서 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탁은 봐봐라, 혐의 없다라고 했으니까 무혐의고, 지금 예천장교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한다고 하니까 무혐의가 결정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양식이 다르긴 합니다. 이 예천장교 거는 그냥 수사 결과를 통지를 받은 거고요. 영탁건은 이건 따로 이제 불송치 이유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사건이 같다, 불송치 무혐의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둘 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예천장조의 증거 불충분은 이거 좀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증거를 다시 모아서 다시 뭐 고소를 하면은 뭐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재기이고, 이것도 보면 증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했으면 영탁이 뭐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결과만 놓고 봐야 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진호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이 불송치가 되면 이 고소 당한 사람의 주장이 팩트가 된다, 사실이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공격 받으려고 합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호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을 요구했다는 게 팩트였다. 그게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냥 그게 답니다. 만약에 이진호 말대로 이 150억 요구가 팩트였다. 저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저러면 돼. 이거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아니 예천양조가 무고죄로 영탁 측을 소속사를 고소를 하면 돼요. 야 너들 150억 알면서도 우리를 고소했잖아. 이렇게 고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면 예천양조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호 말대로 저 150억을 요구한 게 팩트였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자 그러면 무고죄로 한번 고소를 해보세요. 할 수 있냐고. 못합니다. 둘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건 둘 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형사적으로 근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반대편이 주장하는 게 옳다? 저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무고죄 걸어봐. 무고죄 걸어서 이기면 되잖아. 그 이기면 인정해줄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다. 전속 모델인 영탁과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다. 예천장조에서는 1년에 7억의 모델료까지 제시를 했다. 근데 영탁 측에서 150억을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이래요.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진호 혼자 오해를 하는 거야. 예천장조 그 패거리랑 이 협상 자체가 결렬된 건 둘의 조건이 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탁의 이름, 이 상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였어. 지금 말하는 1년에 7억을 제시한 거, 이거 7억을 제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4.5억은 영탁 이름을 내놔라 였어요. 모델료는 2.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4.5억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150억 이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음 볼게요. 영탁 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영탁이 이용당하기만 하고 팽당했다. 그래서 뭐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진호가 이제 올린 영상 이 썸네일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잘 볼게요. 불매운동 이 노란 글씨 바로 위에 영탁 막걸리는 그렇다 치죠. 근데 신제품 예천 영탁 찌는 뭔가요? 누가 봐도 일부러 영탁 연상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 바로 위에도 신제품 예천 영탁 찌는 누가 봐도 상도덕 없다. 팬들이 몰려가서 저런 댓글을 쓴 거 말 그대로 악플을 썼습니다. 악플을 쓴 건 대부분이 저 내용입니다. 영탁이랑 계약이 끝났는데 예천 영탁진이라는 막걸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열받은 겁니다. 저건 누가 봐도 악의적인 이름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영탁 노래 중에 찐이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영탁이 들어가잖아. 누가 봐도 놀리겠다는 거야. 이 영탁 측을 놀리겠다는 겁니다. 저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굳이 찐까지 넣어가지고 영탁이랑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저런 막걸리를 낸다는 건 악의적인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저 악플을 유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어? 내 가수 이름에다가 내 가수 노래까지 넣어가지고 막걸리 만들라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이진호가 말한 대로 영탁을 이용만 하고 버렸으니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 영탁이랑 끝났는데도 영탁 그리고 플러스 찐이라는 것까지 사용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천장조 홈페이지에는 단 하루 만에 1000개 가까운 악플이 달렸다. 이 같은 집단 행동은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래요. 저것도 이상합니다 말이. 마지막에 저런 집단 행동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까? 매출에 타격을 입히는 건 막걸리를 사냐 안 사냐 이겁니다. 영탁하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영탁 팬들은 저 영탁 막걸리를 사주지 않아요. 아니 백구 영탁 막걸리라고 한다면 백구 형의 팬들이 사줄 거라고. 집단 행동이랑 매출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 계약을 해지했잖아. 그래서 안 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말을 바꿔야 돼. 이 같은 그냥 계약 해지는 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1000개 가까운 악플 달렸을 수 있습니다.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악플이 달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아니 영탁이랑 끝나는 시점에서 예천 영탁 찐? 기본적인 그런 상도덕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악플 먹을만 했네. 다음 보겠습니다. 비하인드긴 하지만 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백구영 회장은 실제로 영탁이 요구했던 일부인 20억의 현금을 보내려고 했다. 근데 영탁이 요구하는 금액 20억을 주면 그러니까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조언을 듣고 억울함을 밝히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천에서 주장하는 150억은 이겁니다. 처음에 저 계약금 같은 거 20억이 있고요. 두 번째로 출고가의 15%, 저게 18억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예천장조 지분 10%, 저게 12억 정도라고 해요. 저거 세 개를 합치면 5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3년이니까 곱하기 3 해서 150억이지롱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저 처음에 20억 저거 그냥 계약금조로 일회성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출고가의 15%는 3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지분 10% 저것도 일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최대한으로 뻥튀기 해서 150억을 만들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저 첫 번째 있는 20억 저건 그냥 계약금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매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구영 회장이 저 20억의 현금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20억의 현금을 보낸다는 거 저게 딱 계약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20억의 현금을 매년 주는 거였다고 한다면 저걸 보냈겠나 이 얘기입니다. 4년짜리 계약금조로 20억이라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천장조가 하는 말보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 20억을 매년 보낼 일 없으니까요. 또 다음 볼게요. 결국 150억 요구 자체가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알렸는데 하지만 뭐 돌아온 것은 뭐 영탁 팬들의 비난이었다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저 150억의 요구 자체가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한이었다. 근데 왜 20억을 내려고 했을까요? 애초에 150억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말했던 거 첫 번째는 계약금이고 지분은 마지막에 일회성이었다. 그러면 충분히 수용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천장조는 저게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150억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불매운동을 했는데 예천장조에서 엄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예천장조 홈페이지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면 명확해진다. 물론 고소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호를 통한 영탁 팬들에 대한 협박인지 아니면 이진호 혼자서 그냥 저렇게 설라발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팬들에 대한 고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예천장조가 홈페이지에서 그런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를 한다면 대부분 영탁 팬일 겁니다. 그리고 고소는 거의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 가수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평상시에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뭐 이런 걸로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성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열받으면 가서 그냥 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악플을 이렇게 추린다면 정말로 고소할 건들이 많을 겁니다. 뭐 한 100건에서 1000건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걸 뭐 고소하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 되게 궁금합니다. 저게 예천장조의 입장인지 그냥 이진호 혼자만의 입장인지는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게 예천장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거기 팬들 한번 고소해보면 걔들이 소수인지 다수인지 나오잖아 저런 얘기를 만약에 예천장조에 했다면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탁 팬들이 그 영탁 막걸리 팔아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게 이제 예천장조 입에서 나온 거라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줬더만 그냥 뭐 칼로 찌른다 거의 뭐 이런 격이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천장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천장조의 처음 생각은 예천 막걸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제 팔아먹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악플러들이 예천 막걸리를 먹질 않습니다. 아니 돈을 써야 되니까 뭐 1,800원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먹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고소를 진행을 한다면 뭐 선을 넘은 악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뭐 벌금이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사실 돼지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속인들의 의견이 이런 게 있대요. 원래 돼지머리는 복을 상징하는데 이걸 자시에 묻으라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해당 인을 잘못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돼지머리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랑 뭐 계약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 어떤 식의 갑질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게 될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으라고 했다. 근데 그 묻으라는 게 묻기 싫은데 억지로 막 묻으라고 한 거고 그걸 묻게 되면 뭐 이 회사를 뭐 망하게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모친이 시켰다고 쳐요. 돼지머리 묻으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게 싫어도 뭐 억지로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악의적인 의도로 묻으라고 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막 바득바득 갈면서 뭐 회사 망하게 하려고 했니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뭐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으니까. 다음 볼게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마저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다. 영탁 어머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즉 자문보다는 지시한 게 맞다는 뭐 사실에 가깝다 뭐 이래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불송치 결정이 진실을 밝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진실이 밝혀진다. 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천장조가 무고죄로 소속사를 고소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기시면 돼요. 만약에 무고죄로 뭐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졌어. 예천장조가 졌어. 그러면 소속사의 주장이 다 사실이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저런 건 전혀 별개 문제라고. 또 그래 막 150억의 진실과 돼지머리 고사 결국은 모든 게 팩트였다 이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진호가 왜 제 얘기밖에 못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천장조의 주장이 팩트였다. 소속사의 주장이 뭐 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속사의 주장이 거짓이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고. 자기가 그럼 또 허위사실 유포로 들어갈 수 있거든.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최초로 제기했을 때 저를 향해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이 일었다.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악플이 쏟아졌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은 불과 6개월도 안 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진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지려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천장조는 그렇게 진실을 원한다면 무고죄로 소속사를 고소하세요. 영탁이나 영탁 모친을 고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어차피 피차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요. 무고죄 한번 고소해봐. 무고죄 고소하고 이기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